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선배이자 친구이신 구독자 여러분. 만약 오늘 의사가 당신에게 앞으로 남은 시간은 6개월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남은 시간을 원망과 눈물로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불꽃을 태워보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그 질문에 온몸으로 답한 한 남자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평생 쇠 깎는 냄새만 맡으며 살아온 남자가 있습니다. 이름 박철수, 68. 가족을 위해 제 이름 석자는 잊고 산지 오래. 그런 그에게 아내보다, 자식보다 더 믿었던 것이 바로 자신의 건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병원 진료실에서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타깝지만 말기 폐암 사기입니다. 손을 쓰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3개월, 길어야 6개월입니다. 6개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 평생을 바친 일터에서도 3남매 시집. 장가 보낼 때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박철수 씨의 거친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 숙자 씨는 남편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 이미 모든 것을 알아챈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뭐래? 뭐라도 해봐야지. 항암, 그거라도 받자. 내가 뭐든 다 할게. 아내의 울음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나? 끝없는 원망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죠. 그런데 그날 밤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던 박철수 씨가 아내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냅니다. 숙자야, 나 여행 좀 다녀와야겠다. 여행? 이 마당에 무슨 여행이야? 내 평생 소원이 해남 땅끝에서 저 강원도 고성까지 우리 땅을 내 발로 걸어보는 거였어. 그거 지금 아니면 영영 못할 것 같아서 그런다. 나 그거 하련다. 가족들은 미쳤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그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습니다. 대체 그는 왜 죽음을 앞두고 이토록 무모한 도전을 결심했던 걸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게 박철수 씨의 마지막 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길은 시작부터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등 뒤의 배낭은 천근만근이었고 몇 걸음 떼지 않아 폐를 쥐어짜는 듯한 고통과 함께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젠장,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평생 기계처럼 일만 하고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던 나는 대체 어디로 간 거냐? 이제 와서 이게 무슨... 그는 길가에 주저앉아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가족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본 것, 아내의 생일 한번 따뜻하게 챙겨주지 못한 것, 자신을 위해서는 단돈 10,000원 쓰는 것도 벌벌 떨었던 지난 세월이 후회의 비수가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고 돌아갈까 수십 번을 망설였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그는 다시 배낭을 맸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이름 모를 들꽃이, 작은 시골 밥집에서 내어준 구수한 시래기국이, 그리고 어르신 힘내셔 하며 쥐어주는 촌부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발걸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보, 괜찮은 거야? 밥은 챙겨 먹었어. 오늘은 하늘이 참 파랗다. 당신에게 보여주고 싶네. 숙자야, 미안하다. 평생 고생만 시켜서. 평생 미안하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던 남편의 목소리에 아내 숙자 씨는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수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몰랐을 겁니다. 그 순간 길 위에서 변하고 있는 것은 풍경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의 몸과 마음 속에서도 무언가 꿈틀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행 한 달째, 운명은 그를 시험대에 올렸습니다. 지리산 자락을 넘던 그에게 장대 같은 폭우가 쏟아졌고 순식간에 불어난 계곡물처럼
그의 체력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아, 여기까지구나. 그래도 괜찮다. 병원 침대가 아니라 내가 걷고 싶던 이 길 위에서 이만하면 됐다. 죽음의 공포 대신 이상한 평온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희미한 불빛과 함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작은 암자의 아랫목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등산객에게 발견된 것이었죠. 어디로 그리 급히 가시는 걸음이었소?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스님. 허허, 사람은 누구나 죽으러 가는 길이지. 중요한 것은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느냐가 아니겠소? 살고 죽는 것은 하늘의 뜻이니 오늘 하루를 웃으며 살지 울며 살지는 나의 뜻이지. 그 순간 박철수 씨는 거대한 망치로 다시 한번 머리를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 그는 죽을 날만 세고 있었지. 오늘을 살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암자를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넉 달 후 거짓말처럼 박철수 씨는 강원도 고성통일전망대 표지판 앞에 섰습니다. 암 환자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혈색은 돌아왔고 고통에 일그러졌던 얼굴엔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와 자식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아버지를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어쩐 일이시죠? 통증이라도 심해지셨습니까? 아니요, 선생님. 그냥 궁금해서요. 제 몸이 어떻게 됐는지. 의사는 마지못해 CT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니터 앞에 선 의사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폐를 뒤덮고 있던 암세포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럴 수가. 박철수 선생님, 혹시 다른 병원에서 무슨 특별한 치료라도 받으셨습니까?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입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는 담담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진짜 기적은 CT 사진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적은 오늘을 살게 된 바로 자기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저는 이제 죽으려고 치료받는 게 아니라 살려고 치료받는 겁니다. 내일 아침 우리 손주 녀석이랑 뒷산에 오르기로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 지켜야지요. 박철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삶의 기적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값비싼 약이나 특별한 의술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 아닐까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분명 만족하실 겁니다.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잠시 1초만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겐 다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에너지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